부부 리셋 코치라며 한 달 교환 실험을 제안한 친구들. 허리 아픈 것까지 챙겨주고 매출 관리도 도와주고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받아보는 배려였어요. 그런데 제 노트북에 몰래 설치된 원격 프로그램 CCTV에 녹음된 충격적인 대화. 당신들 내 인생을 이용해서 장사하려 했죠?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드러났을 때 제가 선택한 건 안녕하세요. 사연품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30년째 빵집을 하는 한상철입니다. 올해 예순을 앞두고 제 아내와 친구 부부의 한 달 교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진실이 그 끝에서 드러났죠. 저희 집 아침은 늘 조용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집 반죽을 준비하면 아내 지연은 6시쯤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을 시작하죠. 25년 결혼 생활이 만든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제게 다가왔거든요. 여보, 이거 봐. 부부 리셋 코치 계정인데. 화면에는 웃고 있는 중년 부부가 나왔습니다. 사랑을 되찾은 3주 교환 실험, 이런 제목이 떠 있더군요. 갑자기 웬 코치? 우리 요즘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나 싶어서. 이 사람들 한 달 동안 다른 부부와 생활을 바꿔서 살았다는 거야. 저는 반죽하던 손을 멈췄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 말 그대로야.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한 달만 살아보는 거. 물론 건전하게 룰을 정하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지연아, 정말로? 민준 씨랑 수진 씨도 관심 있어 한다고. 민주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프랜차이즈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말주변이 좋은 친구죠. 수지는 민준의 아내인데 지연과 같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였어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에서 부족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의미 없으면 말고. 어차피 당신은 변화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30년 같은 자리에서 빵집을 하며 살아온 저에게 변화란 늘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게. 에어비앤비 2곳 빌려서 할 건데. 우리 4명이 각자 다른 숙소에서 지내는 거야. 생각해보니 더 기묘했습니다. 왜 굳이 집을 떠나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돈 들어가는 일이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야. 네 집이 나눠서 내면 집당 75만 원. 숫자를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7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내가 그렇게 간절해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민준이랑 수진이? 수진 씨가 먼저 제안했어. 우리 4명이 서로 잘 알고 나이도 비슷하고. 제가 망설이는 사이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늘 그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잖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집도 가게도 다 당신 명의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당신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명의가 제 것인 건 맞지만 그건 단순히 예전 관습 때문이었거든요. 아내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게 무슨? 그랬어. 어차피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아내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실험 제안을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그날 저녁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상철아,
지연 씨가 얘기했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그게 무슨 재미야? 미친 소리 아니냐? 아니야. 요즘 이런 부부 테라피 진짜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권태기 있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뭔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적극적인 성격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냐? 뭐가? 룰만 잘 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4명이 모여서 정식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수진이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오빠, 이런 프로그램 해외에서는 꽤 보편적이에요. 부부 성장 과제의 하나죠. 수진은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짜 건전하게만 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무슨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상철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일상을 바꿔서 살아보는 거야.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고 생각해. 아내는 내내 조용했지만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부부 실험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도.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모였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설명하더군요. 자, 먼저 숙소부터 정해야죠. 해운대 쪽 에어비앤비 2곳을 예약했어요. 화면에 깔끔한 원룸 2개가 나왔습니다. 서로 도보 2, 3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왜 굳이 에어비앤비? 제가 묻자 민준이 답했습니다. 집에서 하면 너무 일상적이잖아. 중립적인 공간에서 해야 진짜 실험이 되는 거지.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은 규칙 설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미리 준비한 문서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한 달 동안 지정된 숙소에서만 생활한다. 두 번째, 각자 원래 배우자와는 연락 최소화.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4명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한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규칙이 좀 애매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 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묻자 수진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글쎄요, 고마움이나 친밀감 같은 거요. 무조건 차단하면 실험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두루뭉술한 표현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정산도 정했어요. 숙소비와 생활비를 각 가정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까요? 수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싸는데 딸 세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엄마 친구들이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 특히 수진 이모. 딸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한 편이죠. 그냥 친절한 거 아닐까? 친절과 의도는 다르잖아. 그리고 이런 실험 자체가 좀 위험해 보여. 그리고 이런 실험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세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고 아내도 그렇게 원하는데 뒤늦게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한 달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세봄이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왜?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토요일이 왔어요. 에어비앤비에서 만난 민준과 수지는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진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숙소 열쇠를 나눠주면서 한 명씩 배정을 확인했습니다. 상철 오빠는 A동, 수진이는 B동, 지연 언니는 C동, 민준이는 D동. 생각해보니 저와 수진이 A동과 B동으로 가까이 배치됐고 아내와 민준이 C동과 D동으로 또 가까이 배치됐어요. 왜 이렇게 나눴어? 효율적이잖아요. 같이 생활할 사람들끼리 가까이 있는 게 민준의 대답이었는데 뭔가 미리 계획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지연이 인사를 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각자 다른 곳에서 자게 된 거였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A동 숙소는 깔끔했어요. 침실 하나, 거실과 주방이 합쳐진 공간. 수진의 숙소인 B동은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실험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문제만 만들까? 창밖으로 B동 불빛이 보였어요. 수진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실험 3일째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수진이 제게 보이는 관심이 생각보다 세심했거든요. 오빠, 허리 아프시죠? 어제 반죽하실 때 표정 보니까. 실제로 허리가 좀 아팠어요. 30년간 쭈그리고 일하다 보니 디스크가 온 거죠. 하지만 아내 지연한테는 별로 얘기 안 했거든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표정에 다 나와요. 파스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기다려봐요. 수진이 나가더니 정말 파스를 사왔어요. 그것도 비싼 것으로. 이거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쓰시는 건데.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밥을 대충 때우고 있으니까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혼자 계실 때 뭐 드세요? 그냥 김밥이나 도시락.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몸이 자본인데.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아내는 요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요가 강사 일이 바빠서 주로 간편식으로 때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진이 제 빵집 일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오빠 매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종이에 적어. 아직도요? 요즘은 다 엑셀이나 앱으로 하는데. 수진이 노트북을 켜더니 간단한 매출 관리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월별, 일별 비교도 쉽고 원가율도 바로 나와요.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산기로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려워. 전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편 아내와 민준의 상황도 들려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체크인 시간에 아내가 말했거든요. 민준 씨가 정말 세심해.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내 생일을 깜빡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매운 거 못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음식 주문할 때마다 확인해줘. 민주는 원래 배려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반장을 자주 했고 지금도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지연이는 어때? 제가 민준에게 물으니까 웃으면서 답했어요. 잘해줘. 근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과하다고? 모든 걸 다 챙겨주려고 해. 고마운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준도 저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잘해주고 있다는 게 묘하게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며칠 더 지나니까 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의 관심과 배려에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어요.
오빠, 지연 언니랑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25년 전이니까. 1999년인가. 와, 오래됐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지연과의 만남을 얘기했어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서 졸업 후 바로 결혼한 이야기를. 로맨틱하네요. 뭐가 로맨틱해? 그냥 평범한 연애였어. 그래도 좋으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순수한 만남이 드물잖아요. 수진의 말을 들으니 문득 아련해졌어요. 지연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지연 언니가 부러워요. 왜? 그렇게 오래 사랑받으며 살았으니까. 수진의 말에 뭔가 찔렸어요. 정말 제가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나 싶었거든요. 최근 몇 년은 그냥 습관처럼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때? 적응됐어? 흥. 민준 씨가 잘해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좀 더 생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민준이가 뭘 잘해줘?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얘기도 잘 들어줘. 내 요가 수업 얘기 같은 것도. 저는 지연의 요가 수업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워낙 바빴으니까요. 그래, 좋네. 수진 씨는 어때? 잘해줘. 요리도 해주고, 가게 일도 도와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서로가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받고 있다는 게 묘했거든요. 이게 실험의 목적이긴 했지만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수진이 제 빵집 일에 점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오빠, 뭔가 계산 정확히 하고 계세요? 대충은 하지. 대충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안 되죠. 마진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수진이 만든 엑셀 시트는 정말 정교했어요. 밀가루, 버터, 설탕 하나하나의 원가까지 계산해서 빵 종류별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와, 이거 대단한데?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요즘 자영업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날 밤 엑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낮았거든요. 특히 인기 없는 빵들은 오히려 손해였어요. 이거 진짜야? 당연하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30년간 감으로만 장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 가게 상황을. 실험 2주째에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진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지연 언니가 계약서 검토 부탁한다는데 혹시 민준이한테 연락 가능해요? 무슨 계약서? 요가 스튜디오 확장하는 거래요. 근데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아내가 요가 스튜디오 확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서 검토를 민준한테 부탁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봐줄 수도 있는데 아, 그런 전문적인 거 아세요? 수진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마치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결국 민준이 지연의 숙소로 갔어요. 계약서를 검토해 준다면서요. 그날 밤 늦게 민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가 계약서 검토 부탁해서 봐줬어. 복잡한 내용이 많더라. 고생했어. 지연 씨가 고맙다고 하네. 단순한 문자였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수진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오빠, 빵집 브랜딩 좀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브랜딩? 간판도 낡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좀 올드해 보여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분위기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수진이 보여준 리모델링 계획은 정말 세련됐어요.
간판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였죠.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 한 3천만 원 정도. 근데 매출 증가 생각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해요. 3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설명을 듣다 보니 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혼자 결정하기는 당연히 지연 언니랑 상의하셔야죠. 근데 일단 계획서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수진이 노트북을 켰어요. 여기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어요. 이거 써서 사업 계획서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진이 제 노트북에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야? 원격 협업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집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게. 원격? 화면 공유해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뭔가 이상했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수진이 도와준다는데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설치해줘. 수진이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간단히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도 오빠 노트북에 접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편 아내와 민준의 관계도 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체크인 미팅에서 아내가 말했거든요. 민준 씨가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줘. 요가 철학이나 명상에 대해서도 관심 있어 해. 저는 솔직히 아내 요가 철학 얘기가 좀 지루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가 그런 걸 좋아해? 흥. 그리고 내 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줘. 꿈? 요가 스튜디오 확장하는 거. 혼자서는 무리지만 투자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저도 관심 있어요.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정말? 당연하죠. 저도 요가에 관심 많고 사업적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여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 저를 챙겨주는 것, 민준이 지연을 이해해 주는 것. 분명 고마운 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아마도 질투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 배우자를 더 잘 돌봐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실험 15일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빵집 일을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동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어디 갔나 싶어서 문자를 보냈죠. 어디 갔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시동에 있어요. 지연 언니 계약서 때문에. 시동은 아내의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지연, 민준, 수진이 모두 한 곳에 있다는 뜻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계약서 검토라면 민준만 가면 되는 건데 수진까지 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돌아왔어요. 옷이 좀 젖어 있었고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어? 계약서는 다 정리됐어요. 근데 민준이가 지연 언니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위로? 계약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언니가 좀 속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수진의 설명은 애매했어요. 위로라는 게 어떤 위로인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과 민준이 함께 있는 모습이. 실험 18일째, 세봄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숙소에 있는데 왜? 아빠 핸드폰에 이상한 알림 떴어요. 무슨 알림? 원격 접속 경고요. 누군가 아빠 기기에 접속했다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수진이 설치한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지금 당장 오세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딸 세봄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세봄이 제 노트북을 켰어요. 확인해보니 정말로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언제부터?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이에요. 세봄이 접속 로그를 보여줬어요. 주로 밤 시간대에 접속했더군요. 제가 잠든 사이에 뭘 봤을까? 매출 파일, 원가 계산서, 임대 계약서, 사업 관련 자료 전부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 제 사업 정보를 몰래 봤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거 불법 아냐? 당연히 불법이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세봄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따로 있어요. 뭔데? 세봄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복도 CCTV인데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거예요. 좀 이상한 대화가 녹음됐거든요. 영상을 틀자 민준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개월이면 충분해.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명의만 흔들면 지연 언니 쪽에서 먼저 이혼 얘기 나와. 그럼 상가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혼자 명의잖아. 지연 언니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요구하면 협상 과정에서 상가 지분도 넘어올 수 있어. 그리고 스튜디오 확장 자금도. 그건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돼. 어차피 반은 내거나 마찬가지니까.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 세봄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게 진짜야? CCTV 파일 원본이에요. 조작된 게 아니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진의 과도한 친절, 민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 욕구. 전부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부부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세봄의 말이 맞았어요. 아내는 정말 순수하게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당장 가서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내만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모른 척하자. 모른 척요?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세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어차피 이미 다 들켰는걸. 사실 무섭긴 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남의 계획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계약서는 어떻게 됐어? 민준이가 잘 봐줬어요. 지연 언니도 만족해하고.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친절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오빠도 고생 많으세요. 매일 새벽부터. 뭘 이런 게 고생이야? 수진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걸까요? 오빠 내일 브랜딩 계획서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응, 그래.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얼마나 더 제 정보를 빼내려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딸 세봄이 추가 조사를 해왔어요. 며칠 후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아빠 부부 리셋 코치 계정 운영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구? 수진 이모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SNS 계정 분석해보니까 수진 이모가 만든 계정이에요. 엄마가 빠진 건 아예 수진 이모가 올린 콘텐츠였던 거죠. 세봄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계정 등록 정보, 업로드된 게시물들, 댓글 패턴까지 모든 게 수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수진 이모가 엄마를 타겟으로 해서 콘텐츠를 올린 거예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관심 갖도록.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가 갑자기 부부 실험을 제안한 것, 수진과 민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모든 게 수진의 계획이었던 거죠. 목적이 뭐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빠 가게 정보. 매출이나 원가 같은 거. 그걸 왜? 민준 이모 회사가 프랜차이즈 영업하잖아요. 아마 아빠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럴듯했어요. 민주는 늘 제게 프랜차이즈 얘기를 꺼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혼 유도에서 재산분할. 그리고 엄마랑 요가 스튜디오 동업. 세범이 보여준 자료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 이미 요가 스튜디오 확장 부지를 알아봤더군요. 계약서 초안까지 준비해뒀고요. 투자 명목으로 지분 49%, 경영권은 공동으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럼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부부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내는 순수하게 저희 관계를 되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민준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같이 계획한 것 같아요. 둘이 너무 호흡이 맞거든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세범의 추측이 맞았어요. 민준이 제 노트북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빼간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아빠 매출 데이터, 원가 계산서, 임대 계약서까지 다 복사해 갔어요. 언제? 거의 매일 밤. 아빠가 잠든 사이에. 정말 치밀했어요. 저는 완전히 속았던 거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범이 추가로 발견한 내용이었거든요. 아빠 수진 이모가 다른 부부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부들? 부부 리셋 코치 계정에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 패턴이 비슷해요. 실험 후에 이혼하거나 사업 파트너십 체결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 세범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사기잖아.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동의하고 참여한 거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아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세범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세범이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혐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확실히 정리하시고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대응하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원격 접속 로그, CCTV 녹음 파일, 수진의 SNS 계정 분석 자료까지. 그리고 4명이 모이는 마지막 체크인 미팅을 제안했어요. 실험 마무리 겸해서 한번 모이자. 모두 동의했어요. 특히 수진과 민준이 적극적이었죠. 미팅 당일, 저는 변호사를 동석시켰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변호사를? 민준이 물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원격 접속 로그였습니다. 수진 씨,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뭔가요? 내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한 기록이야. 거의 매일 밤에. 아, 그건 브랜딩 작업 때문에. 브랜딩 작업으로 매출 파일까지 봐야 해.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CCTV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민준과 수진의 대화가 재생됐어요. 1개월이면 충분해. 명의만 흔들면 지연 언니 쪽에서 먼저 이혼 얘기 나와.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언니, 이건. 대답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언니. 처음엔 정말 도움 주려는 마음이었어. 도움. 언니가 불행해 보였거든. 그래서 내 결혼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고. 세 번째 자료였어요. 수진의 부부 리셋 코치 계정과 스튜디오 동업 계약서 초안. 이것도 설명해봐. 수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민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야, 상철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우리가 뭔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나쁜 짓? 내 사업 정보 빼간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유도하려고 했잖아. 그건 오해고 지연이한테는 진짜 감정이. 닥쳐. 처음으로 민준한테 화를 냈어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미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돈 때문에. 저희도 어려워서. 돈. 지연이 물었어요. 프랜차이즈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민준이가 잘릴 뻔했거든.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저희 부부 관계를 이용해서 사업적 이익을 얻으려던 계획이었던 거죠.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난 내 결혼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우리 일을 생각해보자. 그 후 일주일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수진과 민주는 각자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수진은 운영하던 개인 사업에 타격을 입었어요. 형사 고발도 진행됐어요. 변호사 말로는 실형까지는 어렵지만 벌금과 전과자 등록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순진한 게 잘못이야? 그래도 이렇게 당할 줄은. 아내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피해자인데 자기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엉망이었나 싶어서. 엉망은 아니었어. 그냥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 며칠 후 아내가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부부 리셋 코치 계정 피해자 모임에 참여한 거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 생각보다 많아. 우리 말고도 세 가정이 더 있어. 지연이 그 모임에서 수진의 수법을 자세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아내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피해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빵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제안했던 디자인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대신 딸이 추천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제 스타일대로 바꿨어요. 아빠 취향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딸의 말에 뿌듯했어요. 남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였거든요.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한상철 베이커리에서 남천동 옛날 빵집으로. 수진이 제안한 모던 브레드 하우스 같은 이름 대신 정직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응, 한 달 실험으로 알았어. 우릴 망친 건 자극이 아니라 허영이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너무 허영심에 빠져 있었나 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원했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변화를 거부하면서 너를 소홀히 했어. 바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흥. 우리 방식으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진과 민주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형이었지만 이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죠. 아내의 요가 스튜디오는 혼자 힘으로 확장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저도 보증을 서줬고요.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오히려 더 마음 편해. 아내의 스튜디오는 성황이었어요. 정직하게 운영하니까 회원들의 신뢰도 높았고요. 저희 빵집도 달라졌어요. 매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니까 수익이 늘었거든요. 물론 수진이 가르쳐준 방법이긴 했지만 이제는 제가 완전히 소화한 상태였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진과 민준의 진짜 모습을 계속 모르고 살았을까?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계속 모르고 살았을까? 어쩌면 그 한 달이 저희에게 필요했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계획한 사람들의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더 단단해졌거든요. 사랑을 되살린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진심을 다시 고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짜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였고요. 지금 저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눠요. 아내의 요가 철학 얘기도 이제는 재미있게 들어요. 저도 빵집 일을 더 자세히 얘기해 주고요. 변화는 자극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거였죠.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빵집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해요. 지연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제도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뭘? 그 실험한 거.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 안 하는지. 아니야.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 너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끔 에어비앤비 앞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한 달의 실험이 25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연과 저 둘 다 더 강해졌으니까. 수진과 민주는 소식이 끊겼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했을 거예요. 저희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외부의 자극적인 해결책보다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 한 달 동안 정작 필요했던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새로운 관심이었거든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대화의 시간으로 정해뒀어요. 서로의 하루, 고민, 계획들을 나누는 시간이죠. 25년 만에 시작한 새로운 습관입니다. 어떤 실험보다 효과가 좋아요. 비용도 안 들고 위험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진짜 저희 이야기니까요. 당신들, 내 인생을 이용해서 장사하려 했죠? 하지만 결국 이긴 건 저희였습니다. 진심이 승리했어요. 지금까지 사연품번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충격적이고 반전 있는 이야기로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